네. 잘 보이실 거라고 보고요. 네. 저희가 지금 한 꼭지 쓰는 독서 모임 자체가 읽고, 쓰고, 발제하고, 낭독하고, 의견 나누고, 이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지금 읽고 쓰셨어요. 저 카페에도 아까 또 올려주셨고, 그래서 오늘 제가 발제하는 거 15분 안 할 거고요. 지금 한 달 동안 하기 때문에 소장님하고 한 3, 40분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발제도 더 줄이고, 낭독하는 것, 그리고 쓴 글에 대한 의견들 나누는 것, 이렇게 해서 매주 하는 걸로 일단은 하고요. 음, 네. 자, 스토아적 삶의 권유라는 책, 제가 말씀드렸죠. 이 책을 일단 근거로, 어, 일단은 이 모임을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보니까 이런 부정이 있더라고요. 자기 존재와 간을, 잠깐만요. 이거 제가 녹음했나? 아, 녹음했군. 자기 절제와 간헐적 결핍이 주는 의외의 행복이라는 스토아적 삶의 권유의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목차전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선원들이 별자리의 안내를 받는 것처럼 우리에게 자신의 생각과 우리에게 생각과 행동을 안내해줄 이상이 필요하다. 아, 세네카의 이야기인데 결국 네 선원들은 별자리가 필요하죠. 나침판이죠. 우리 일반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내 생각과 행동을 안내해줄 이상이 필요한 그게 철학이고 네 영성이죠. 소장님 같은 경우는 아마 지금 기독교적인 영성에서 아마 많은 그 생각과 행동을 안내받으시면서 살아가고 계실 거고, 제가 볼 때 이 스토아 철학이 뭐 성경하고 다르냐, 제가 볼 때 다를 것도 없고요. 모든 철학은 다 하나의 길로 다 통한다는 걸 제가 깨달은 바이기 때문에, 뭐 이것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대로 된 공부나 철학을 하게 되면 자신의 삶의 생각과 행동을 이끌어줄 나침판이 되는 거죠. 14페이지에 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삶은 늘 명확성과 결단력 그리고 훈련이 더해질 때 더욱 단순해진다. 네. 제대로 살고 있는 삶은 사는 사람들의 삶은 다 단순해요. 네. 너무나 딱 그 조합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철학에서 말했던 명확하고 결단력 있고 훈련이 더해지면 우리 삶은 단순해진다는 거. 내 삶은 복잡해 하는 거는 자기 삶에 철학이 없다라는 얘기를 다르게 이야기하는 거일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단순해진다는 얘기는 되게 몰입한다는 얘기죠. 요 일에는 요걸 하고 있고, 다음 일에는 저걸 하고 있고, 책 읽을 때는 책을 읽고, 밥 먹을 때는 밥을 먹고, 글을 쓸 때 글만 쓴다는 거죠. 네, 그게 단순해지는 거고, 몰입되어 있는 순간이죠. 몰입이 영성에서는 말하면, 기독교에서는 조금 다를 수 있지만, 기도나 자기 일에 푹 빠져 있는 그런 상태를 몰입이라고 하죠. 우리는 몰입되어 있을 때만 행복을 느낍니다. 행복감은 몰입에서 빠져나와야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죠. 네. 이런 얘기 잠깐 드리고, 네. 그리고 15페이지에 우리는 여전히 두려움과 욕망, 분노, 불확실성, 주의 산만, 불안, 의지 부족 등 그 시대의 어려움들과 동일한 어려움들에 맞서 싸우고 있다. 네. 2500년 전의 어떤 삶이나 지금의 삶이나 우리는 이렇게 두려움, 욕망, 분노, 불확실성, 주의 산만, 의지 부족 등 이런 거에서 계속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토아 철학은 뭐 스토아 철학뿐만이 아니라 뭐 모든 성경이나 뭐 불교의 경전이나 다 똑같이 오랜 기간 이런 어려움들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죠. 15페이지에 보면 이 책에 이런 뭐 어떻게 보면 책에 그 우리가 배웠던 서문인 거죠. 이 책을 읽으면 당신은 이런 가치를 얻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명확해지고 덜 두려워하게 되고 목적을 더욱 분명히 하고 덜 무기력해지고 더 집중하고 덜 산만해지고 마음을 더욱 다스리고 감정적인 반응을 덜 하는 것, 더 감사하고 덜 분노하고 바꿀 수 있는 일은 더 열심히 하고 바꿀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덜 불안해하는 것. 주인공이 되기 위해 더 노력하고 피해자가 되는 경우는 더욱 줄이기. 더 용기를 갖고 덜 후회하기. 더 인정하고 덜 걱정하기. 예. 이 책을 읽으면 이렇게 많은 가치를 제공한답니다. 뭐 우리가 배웠던 서문의 이야기인 거죠.
너가 이 책을 읽으면 이런 거를 넌 얻게 돼라는, 이 지금 스토아 철학에서 이 바스케스라는 분은 한 9가지를 말씀드렸죠. 정말 엄청난 일이죠. 한마디로 이거죠. 한마디로 이 책은 당신이 고통을 덜 받으면서 더 많은 걸 이루도록 도와주는 거다. 이거보다 더한, 어떤 혜택은 없겠죠. 네. 뭐, 다들 스토아 철학의 핵심이 이런 것들이죠, 보통. 바꿀 수 있는 일은 열심히 바꾸고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일은 그대로 수용하는 것. 아, 지금 니체가 말했던 아모르 파티 같은 거죠. 운명을 수용하는 거. 운명을 사랑해버리는 거. 나한테 어떤 운명이 떨어지더라도, 네, 나한테 엄청난 불행한 운명이 떨어지더라도 수용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스토아 철학에서도 말하는 이렇게 통제할 수 없는 건 받아들일 거야라는, 네, 이런 게 또 현실적인 거죠.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정말 더 노력하라는 거죠. 네. 피해자가 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안 되려고 또 엄청나게 노력해야 한다. 그렇지만 피해자가 되는 경우 그걸 또 그대로 수용하라는 거. 아까 말했던 아모르 파티라는 운명을 수용하라는 거. 네. 뭐 이거 하나하나 또 다 정말 엄청난 얘기들이죠. 명확해지고 덜 두려워하고 목적을 분명히 하고 덜 무기력해지고 마음을 더욱 다스리고 감정적 반응을 덜 하는 거. 네. 더 감사하는 거. 뭐 이런 거 다 성경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더 감사하는 거. 그리고 덜 분노하는 거. 네. 17페이지에 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삶의 질은 생각의 질에 달려있다. 아우렐리우스가 했던 얘기. 예, 뭐, 우리 많이 들었잖아요. 우리 생각이 이 삶을 좌우한다라는 거. 예, 삶의 질은, 내가 살고 있는 이 질은 내가 생각하는 질에 달려있다. 이것이 내가 원하는 삶의 방식일까 같은 중요한 질문이 떠오르면 온갖 변명을 널어놓는다라는. 철학 없는 삶은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것과 같다. 우리를 이끌어줄 마음속 나침판이 없다면 우리는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을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갈 거다. 네. 대부분 이렇게 살고 있죠. 이 삶의 100명이면 90% 이상은 이렇게 살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철학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철학이 제가 볼 때는 지금 소장님 같은 경우는 기독교의 성경이 철학이에요, 제가 볼 때는. 네. 그 성경대로 사는 것도 하나의 철학대로 살고 있는 거죠. 네. 나침판이 필요하다. 이게 철학이고, 네. 우리의 영성적인 어떤 기본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이죠. 내 삶의 방식은 나는 성경으로 따를 거야. 이슬람에서는 네, 그, 그 경전에 따를 거야. 불교에서는 나는 뭐 이런 경전을 따르고 다 그런 얘기들이라는 거. 18페이지에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건 죽음이 아니다. 진짜 삶을 시작하지 못한 걸 두려워해야 한다. 아우렐리우스의 이런 얘기들을 보면 이분이 진짜 황제인가? 라는 생각이 들죠. 엄청난 철학자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황제지만 이분은 엄청나게 고뇌했죠, 자기 삶에 대해서. 그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졌던 그 2000년, 2500년 시대에도 이렇게 자기 삶을 고민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근데 정말 멋진 말이지 않나요? 두려워할 건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대로 살지 못하는 걸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제대로 살고 있냐라고 질문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90%, 95%, 뭐 거의 99%는 제대로 살고 있는지도 모르고 살고 있는 거죠. 그걸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우렐리우스라는 황제가 하는 얘기는. 뭐 이런 건 책에서도 우리가 그 문장을 하나 쓸 때도 이런 문장이 들어가는 순간에 뭐, 전 이거 이 한 문장만, 한 문장으로도 한 이틀 동안 생각할 거리가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야, 이런 얘기를 쓸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엄청난 철학자라는 게 느껴지죠. 19페이지. 네. 자기만의 철학을 세우고 나면 이러이러한 효과가 있답니다. 첫 번째,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알게 되는 것. 두 번째, 미래의 가치 있는 목표를 달성하려고 감수하는 현재의 불편함을 견디는 데 도움이 되는 거죠. 우리가 뭔가 목표가 명료하고 나면 현재의 어려움을 우리가 감수하잖아요.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더 나은 나를 위해서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그게 엄청난 자기 철학을 세우면 가능한 얘기죠. 불확실한 시기에
당신을 인도해 줄 거라는 거죠. 2000년 동안 안 불확실한 시기가 있었나요? 과도기가 아니었던 시기가 있었나요? 모든 매체나 신문들은 매일매일 과도기입니다. 뭐 우리나라 정치적인 상황도 그렇지만 계속 그랬어요. 그냥 그게 그냥 일반적으로 입에 붙어 있는 얘기예요. 그 불확실한 시기에 우리 인도해 줄 건 뭐냐? 결국은 영성이고 철학이라는 거죠. 네. 역경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죠. 예, 뭐 똑같은 얘기죠. 위에 2번이나 같은 얘기죠. 어려움, 불편함이 있을 때 자기만의 철학, 자기만의 성경, 네. 자기만의 경전이 있을 때만 우리는 그거를 견뎌내는 거죠. 물론 그냥 생짜리 견뎌내는 사람도 있죠. 이런 철학이 없는데 그냥 몸으로. 저는 그런 사람이 가장 대단한 사람이라고 느껴요. 아무런 신념이 없는데 견뎌내는 사람. 어떻게 보면 약간 무식한 것 같긴 한데 여하튼 육체적으로 견뎌내는 사람들이죠. 그런 분들이.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기 철학을 갖는 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직관적으로 알죠.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하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내 삶의 철학을 갖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정작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죠. 그래서 저는 종교를 가지신 분들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분들은 종교가 뭐 조금씩 다르긴 한데 저는 그냥 명료하게 말해 그 철학을 공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철학을 공부를 하면서 거기서부터 자기 삶을 시작하기 때문에 예, 이런 스토아 철학하고 다 내통이 돼요. 다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그래서 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데 종교를 가지신 분들은 어디서부터 시작할지 알죠. 그래서 엄청난 거예요. 네, 철학을 하고 계시니까. 그래서 스토아 철학은 제가 볼 때 그래서 훌륭한 출발점이다. 뭐 이렇게 제가 써놨어요. 네. 자, 오늘 19페이지까지만 하고, 네. 좀 혼자 떠드시니까 조금 어색하긴 한데, 네. 선생님 잘 듣고 있어요. 이렇게 정리를 하고, 다음에는 이제 썼던 글을 읽고, 본인이 썼던 글을 읽거나 아니면 제가 각자 이렇게 발표하는 시간을 제가 가지는 거거든요. 가질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 지금 우리 소장님도 올려주셨고 저도 올렸던 글이 있어서 일단 소장님을 읽을 수가 없을 거기 때문에 이 제가 썼던 글을 일단 낭독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음, 제가 지금도 몸이 좀 안 좋은데 몸이 좀 안 좋은 거에 대한 글을 엊그제 한 편 썼습니다. 조금 아픈 날의 기록, 몸살의 증거라는 제목으로 목이 칼칼했다. 침을 삼킬 때마다 살짝 따끔거렸다. 대화를 나누는 중에도 컨디션이 서서히 가라앉는 게 느껴졌다. 집으로 향하는 지하철 안, 평소라면 공부에 도움되는 영상을 틀어놓고 귀를 기울였겠지만 이날만큼은 그를 기운조차 없었다. 야구 영상, 우스운 쇼츠들을 아무 의미 없이 넘겨보기만 했다. 배는 고팠다. 찬밥뿐이었다. 이럴 때 가장 단순하고 확실한 해결책은 찬물에 밥을 말아 먹는 것이다. 맵싸한 고추를 된장에 푹 찍어 밥 한 술과 함께 입에 넣으면 순식간에 허기는 사라진다. 문제는 물 말아 먹을 때 밥을 평소보다 훨씬 많이 먹게 된다는 것이다. 찍은 배를 채운 후 식곤증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모간이 부어 컨디션이 나쁜 와중에 허기를 채우겠다고 급히 많은 약을 먹었으니 졸음이 오는 게 당연했다. 노트북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자세가 불편했지만 그것조차 고치기 귀찮아 그대로 앉아 있었다. 그렇게 졸음에 젖은 채 30분 넘게 흐느적이다가 마지못해 천천히 몸을 일으켜 칫솔질만 겨우 했다. 샤워할 힘은 없었다. 잠자리에 들었을 때 낯선 감각이 있었다. 잠결에 아프다는 자각이 들었고 그 부위는 분명 인후였다. 침을 삼킬 수 없어 입안에 침이 고이고 꿈결에서도 조심조심 침을 넘기고 있는 나를 느꼈다. 이렇게 아프면 내일 아침엔 아무것도 먹지 못하겠는걸.
하는 생각이 떠올랐다. 생각해보면 지난 한 달은 출판사에 원고를 투고하고 또 원고를 넘기기 위해 온 정신을 집중했다. 연휴에는 장시간 운동도 했고 요즘은 나이 탓인지 수면 양도 확 줄었다. 더 자고 싶어도 아침이면 눈이 떠졌다. 충분히 자야 하는 걱정이 마음 한켠을 맴돌았다. 몸살은 내가 일정 기간 동안 얼마나 집중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다. 그래서인지 아픈 게 꼭 싫지만은 않다. 지금도 머리가 욱신거리고 뼈 마디마디가 저릿하며 아프다. 하지만 이 아픔이 헛된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마음은 오히려 평온하다. 육체는 고단하지만 정신은 어느 정도 위로받고 있는 셈이다. 그리고 또 하나 좋은 점이 있다. 억지로라도 누우려고 일찍 잠자리에 드니 거울 속 얼굴이 평소보다 훨씬 맑아 보였다는 것. 아픈 김에 얻은 작은 선물이었다. 네. 이렇게 읽고 말씀해 주시면 어떤 의견이나 이런 얘기를 말씀해 주시면 제가 또 참고해서 다음에 또 글을 고칠 수도 있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소장님의 글을 뭐 제가 읽기는 좀 그렇고요. 썼던 글이 있으셔서 음, 선물 받은 거 생각하시면서 매우 긍정적인 분이다 이렇게 생각했고요. 어, 철학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그런 부분이 많이 나와 있었고 처음에 어색했는데 두 번째 읽을 때는 좀 더 친숙해진 느낌이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실 수 있어요? 네, 네, 지금 작가님 뭐 글, 네, 네, 작가님 글 읽고 지금도 다시 들으면서 네. 매우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계시고 긍정적인 삶을 살고 계시다고 느꼈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어, 이게 지금 우리 제라늄님, 우리 소장님이 쓰신 글인데, 어, 일단은 뭐 지금 읽을 수 없으니까 제가 읽어 볼게요. 네. 풀들이 바람 속에서 넘어지지 않는 것은 어제 내린 비로 흙은 촉촉하게 젖어 있다. 바람도 간간히 불었다. 고추 모종 300포기와 고구마 순, 옥수수 모종 심을 밭의 크기는 300평 정도다. 올해는 고추 모종 심을 밭고랑 간격을 아주 넓게 만들기로 했다. 환경에 따라 크기가 달라지는 물고기, 잉어, 호의 법칙처럼 고추 모종들이 자라기 시작하면서 그 크기가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은 한 뼘 크기 정도의 작은 고추 모종을 심는다. 거름을 넣은 흙에 밭고랑을 트랙트로 만들고 비닐을 덮고 심는다. 작년보다 훨씬 더 넓은 밭고랑을 만들었다. 작년에 농사가 잘 되어 엄청 많이 열렸다. 고추는 밭고랑을 가득 채웠다. 결국 고추 말리는 기계도 구입했다. 5월 초는 고추 모종을 심기에 적절하다. 마침 6일 동안의 긴 황금 연휴가 있어서 올해는 양평 동생 집에서 보내기로 마음먹었다. 직장 다니면서 약간의 농사 짓는 일은 가족들의 일손이 필요하다. 초보 농사꾼 4명이 장화를 신고 햇빛 가리는 모자와 손에는 목장갑을 끼고 종종 걸음으로 밭에 갔다. 요란한 경운기 소리가 털털거리며 동네를 시끄럽게 했다. 첫날은 트랙터로 긴 밭고랑 8개를 예쁘게 만드는 것을 자란, 보며 잘한다는 칭찬의 말이 저절로 나왔다. 밭고랑은 생각처럼 반듯하지 않았다. 약간은 구불구불했다.
이웃집 밭에 심은 배추 밭고랑도 우리 밭고랑처럼 구불구불한 것을 보며 다 그런 거라고 위안 삼았다. 어릴 적에는 쟁기를 맨 소가 밭고랑을 만들었는데 지금은 초보 농사꾼이 기계로 밭고랑을 만들고 있다. 잘 만들어진 밭고랑이 100m는 잘 만들어진 밭고랑 길이가 100m는 넘을 것 같다. 8개의 긴 밭고랑이 만들어졌다. 고추 모종 300포기를 먼저 심기 위해 검은색 비닐을 밭고랑에 덮었다. 네 사람이 한 조가 되어 힘을 합하였다. 다행히 바람이 많이 불지 않은 때라 비닐이 바람에 날리지는 않았다. 자루가 긴 괭이를 두 사람이 서로 마주 잡고 비닐을 감은 빈 통에 넣었다. 한 사람이 비닐을 잡고 걸어가면 비닐은 저절로 굴러가면서 스르르 잘 풀렸다. 나는 두 번째로 비닐을 붙잡고 한참을 따라갔다. 긴 밭고랑 끝에 가서야 걸음을 멈추었다. 검은, 검은색 비닐은 50cm마다 일정하게 500원 동전 크기의 구멍이 뚫려 있다. 고추 모종을 심을 심을 비닐 구멍에 종이컵 크기 정도의, 제가 몸이 좋지가 않아서 크기 정도의 막대기로 구멍을 또 뚫는다. 신기하게도 벽돌 찍어 나오듯 동그란 모양의 흙이 만들어져서 나온다. 흙이 나온 구멍이 바로 고추 모종이 들어가서 뿌리를 내리고 살 새로운 공간이다. 작은 모종판에 들어있는 고추 모종을 꺼내서 잔뿌리가 얽혀 있는 부분을 반으로 가른 뒤에 비닐 속 땅의 빈 공간에 넣고 꺼내둔 둥그란 흙으로 잘 덮어준. 비가 온 뒤에 비닐을 덮었기 때문에 심은, 방금 심은 고추 모종에 따로 물은 주지 않아도 되었다. 일어섰다가 앉았다가 하는 동안 무릎이 아프고 온몸이 힘들었다. 바지에 흙이 묻든지 아랑곳하지 않고 엉덩이는 흙바닥에 털썩 앉았다. 아무도 힘들다는 말은 꺼내지 않고 입을 웅물고 묵묵히 일을 하고 있다. 농사를 직접 짓기보다 사서 먹는 것이 훨씬 싸게 먹힌다. 밭고랑 만들기와 비닐을 덮는 시간에 비해 고추 모종 300포기를 심는 일은 비교적 짧은 시간에 다 심었다. 여러 가지 준비하는 기간이 필요하다. 고추 모종을 심으면서 온몸이 힘들어도 목표 달성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으므로 기쁨의 미소를 지을 수 있었다. 다음 날은 시장에서 사온 고구마 순 10단을 밭고랑에 심었다. 고구마를 심는 검은색 비닐 구멍의 크기는 100원 동전 크기로 간격은 25cm다. 고구마 순 심는 방법은 고추 모종 심기와 다르다. 긴 고구마 순 끝을 접어서 V자 모양의 쇠막대기로 비스듬하게 흙 속으로 밀어 넣는다. 고구마 순이 자라면서 검은색 비닐로 인해 햇볕에 타지 않도록 비닐 위에 흙을 잘 덮었다. 내일 저녁에 또 비가 온다고 하니 따로 물을 주지 않았다. 옥수수 모종 72포기도 심었다. 고추 모종 심기와 고구마 순 심기 방법은 먼저 경험한 이들의 지혜가 필요했다. 흙을 덮어주는 요령, 고구마 순 생장점이 있는 부분 하나는 흙 밖으로 나올 것 등 먼저 경험한 이들에 의해 하나씩 배워가면서 거들고 함께 일을 하였다. 나는 벽고랑가에 도단한 풀을 그냥 두지 못하고 일일이 손으로 뽑았다. 풀들은 부드러운 흙에 수많은 장가지 잔뿌리를 내리고 있다.
풀들이 억센 바람에 쓰러지지 않고 잘 자라는 것은 윤수천 시인의 시에서처럼 풀이, 풀이 바람 속에서 넘어지지 않는 것은 서로가 서로의 손을 굳게 잡아주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어린 풀을 뽑지 않으면 풀은 무성하게 자라난다. 푸- 풀이 어릴 때, 풀이 어릴 때 뽑아야 한다. 나중에는 뿌리가 많이 나와서 뽑기가 어렵다.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고 볼 일이다. 비가 온 뒤라 풀은 잘 뽑히는 것들도 있지만 호미로 캐고 온 힘을 줘서 뽑아야 한다. 풀과의 전쟁을 할 수밖에 없다. 평소에 사용하지 않던 근육을 많이 사용한 결과는 불편함과 아픔이 찾아온다. 밭에 풀을 보고 그냥 내버려 두는 반응보다 풀을 보이는 대로 뽑았다가 대체로 풀을 보이는 대로 뽑는다가 대체로 나의 유형이다. 제초제 뿌리지 않고 풀이 자라기를 기다렸다가 예초기로 잘라내기도 한다. 집 마당이나 밭에서 풀을 잘 뽑는다고 풀 뽑기 달인이라고 부른다. 시골에서 사는 동생네는 쉬엄쉬엄 일을 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어쩌다가 한 번 온다. 왔을 때 하나라도 일을 더 하고 가야지 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한다. 내가 일을 조금 더 하고 가면 동생네가 덜 힘들지. 다음 날은 뿌려놓은, 씨- 뿌려놓은 씨앗 옥수, 잠깐. 다음 날은 뿌려놓은 씨앗 옥수수를 심기 위해 또 밭고랑을 만들고 비닐을 깔고 옥수수 두세 알을 흙 속에 넣고 호미로 제법 넓게 구멍을 만들어. 옥수수 싹이 자라서 나와야 하기 때문이다. 작년에 고구마 넝쿨 등을 모아두었던 곳에도 옥수수를 심기로 했다. 다 썩지 않은 줄기들을 밭 가장자리로 모으고 부드러운 흙의 밭고랑을 만들어서 또 옥수수를 심었다. 위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라. 창세기 3장 19절. 성경 말씀처럼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라. 수고의 땀을 흘릴 때 아름다운 결실을 거둘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과정이 만만하지 않다. 우리 부모들은 농사 지어서 자식들 키우느라 얼마나 고단하셨을까? 고생하신 부모님과 시부모님의 생각이 저절로 난다. 이렇게 힘들게 일하고 농사 지은 열매들을 더욱 값지고 감사한 마음으로 먹어야겠다는 다짐도 하게 된다. 고추, 고구마, 옥수수 모종들을 다 심고 나서 할 일이 하나 더 남았다. 바로 풀이 자라지 못하도록 밭고랑의 부직포를 덮는 일이다. 뒤늦게 고등학생 누나와 초등학생 동생이 합류하였다. 부직포가 날아가지 않도록 핀을 꽂아주는 일이다. 어린이날이니 웬만하면 동생은 일을 시키지 않으면 좋겠다고 누나의 동생, 어린이날이니 웬만하면 동생은 일을 시키지 않으면 좋겠다고 누나의 동생을 생각하는 마음을 표현하였다. 어린이날에 어른들을 도와서 밭에서 일하는 동생이 안쓰럽게 생각된 것 같다. 모처럼 거드는 일인데 이것도 좋은 경험과 추억이 될 것이라는 어른의 생각과 관점의 차이다. 아우렐리우스는 말한다. 우리가 듣는 모든 것은 사실이 아니라 의견이다. 우리가
보는 모든 것은 진실이 아니라 관점이다. 고등학생 누나가 보는 입장은 어린이날 밭에서 일을 하는 동생이 안쓰럽다. 자신은 괜찮으니 동생에게 일을 시키지 말아 달라는 부탁이었다. 어릴 적 농사 짓는 어릴 적 시골에서 농사 짓는 부모님 일을 많이 도와드리고 나면 아버지는 맛있는 간식을 사주셨던 일이 기억난다. 일을 거들고 나서 힘들다고 하는 두 청소년에게 부모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하였다. 쇠고기 안심, 피자, 치킨, 삼겹살, 오리구이, 두릅, 수박, 참외, 천리향 등 만난 것으로 보상하니 양평에 오기를 잘했다며 입안 가득 우물거리는 모습에서 모두가 행복하다. 집 주변에 여기저기서 자란 달래, 취나물, 두릅, 버섯, 버섯, 아스파라거스, 쑥, 캐기까지 하느라 더 일거리를 만들어. 삶은 쑥과 쌀가루를 곱게 빻아서 익, 익반죽, 빻아서 익반죽을 만들었다. 아, 이거 잘 모르겠네. 시어머니께서 봄이면 만들어 주셨던 쑥쌀가루 반죽을 이제 내가 만들고 있다. 받아서 먹을 때 이렇게 힘든 일인 줄 예전에 미처 몰랐다. 부모님의 크신 사랑과 수고가 있었음을 이제야 다시금 깨닫는다. 세네카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좋은 행동에 대한 보상은 그걸 한 것 자체이다. 스토아파가 보기에, 스토아파가 보기에 미덕이 갖춰지는 행동 그 자체가 이미 보상이다. 부모님이 그러하셨듯이 내가 수고한 좋은 행동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다. 잔잔한 기쁨을 주고받는 것이 좋은 행동의 보상이 된다. 황금 연휴에 가족들이 서로를, 서로를 생각하며 돕고 하는 좋은 행동에 대한 보상은 이미 도움을 준 것 자체이다. 풀들이 바람 속에서 넘어지지 않는 것은 서로가 서로의 손을 굳게 잡아주는 것처럼 5월의 가정의 달 황금 연휴에 서로의 손을 굳게 잡아주는 가족이 있기 때문에 바람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네. 제가 쓴 게 아니라 또 내용도 되게 많아서 제가 읽기가 좀, 일단 몸도 제가 지금 좀 안 좋아서 조금 잘 못 읽었네요. 네. 네, 이렇게 길게 쓸 수 있는 것만으로도 네, 대단하시다는 생각은 들었고요. 어, 성경도 인용하셨고, 근데 일단은, 음, 농사를 짓는 법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시라고 보거든요. 이 내용은. 근데 지금 제가 그냥 뭐, 세 번째 읽는 건데, 농사에 대한 디테일이 계속 있는 거죠. 어떻게 밭고랑을 메고, 모종을 심고, 네. 그래서 농사를 짓는 게 핵심은 아닌 것 같은데, 어, 제가 수업에서 말했던 파리를 묘사하는 것 좋지만 파리와 결혼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제가 얼핏 말씀을 드렸죠. 약간 그런 느낌. 주가 농사 짓는 거를 표현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너무 이 농사 짓는 이게 농사라고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 내용이 너무 많이 있는 거야. 예. 그래서 이제 조금 이걸 확 줄여야 돼. 그러니까 또 이런 얘기인 거죠. 결국은 어떤 소재로 가지고 이번에는 어떤 소재나 주제를 가지고 내가 글을 쓰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번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는 어떻게 보면 지금 이거거든요. 가족 사랑이 중요한 거야. 이거거든요. 가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 이 얘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네. 뭐 모르겠어요. 이건 읽는 사람의 느낌이고 또 우리 소장님이 쓸 때는 그 느낌이 아니라라고 또 말할 수도 있지만 그냥 제가 느꼈을 때는 가족이 있는 게 가족의 우리가 있어야 돼. 이 느낌인데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아까 A4로 이걸 전환해 봤어요. 그러니까 대략 세 페이지 정도가 되더라. 근데 세 페이지 중에 대부분이 농사 짓는 거예요. 이게 너무 많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좀, 네, 조금, 어, 핵심만을 이야기해주면 좋겠죠. 이게 그냥, 이번에는 예를 들면, 어, 음, 고추 모종과 고구마 모종을 심는 법, 이렇게 해갖고 했으면 이게 또 어떻게 보면, 그래도 제가 볼 때 좀 많기는 하거든요. 그래도 그 고추 모종을 심는 법, 고구마 모종을 심는 법 하면 그래도 그거를 읽는 사람들은 아, 고추 모종을 내가 어떻게 심는지를 이 글을 통해서 내가 정보를 취득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을 거기 때문에 이게 동의가 될 거예요. 더 디테일하고 더 디테일할수록 동의가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제목에서 그냥 지금 풀들이 바람 속에서 넘어지지 않는 것은이라는 제목 분명히 이거 이 자체는 괜찮아 제가 클릭을 하게 만드는 건 있었어요. 풀들이, 이거 너 제목 좋은데라는 생각은 했거든요. 근데 결국 이야기는 가족 사랑, 가족이 정말 중요한 거야 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신 거거든요. 근데 이제 너무 이제 이쪽 모종 심는 얘기를 세 페이지 중에 A4로 대략 두 페이지 반, 두 페이지 반 이상을 계속 이거에 할애를 하다 보니까 좀 지치는 거죠, 읽다가. 하셨고요. 네. 몸도 힘드신데, 네? 지금 뭐 말씀하시기가 불편하셔서 아마 제가 네. 그렇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제 의견을 좀 드리면. 지루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말씀하세요. 저는 이렇게 가서 힘들게 말씀하신 대로 줄여보겠습니다. 조금, 그, 음, 네, 일단은, 네, 이 내용도 그렇지만 지금 우리 소장님이 이제 글을 쓰시는 상황에서, 어, 3지 이상 이렇게 한번 쓰지 마셔보세요. 나와 있는 상황에서 줄여보는 건 너무 좋거든요. 이게 지금 세 페이지 정도 되는데, 그게 가장 좋아요. 이렇게 많이 쓴 거에서 한 페이지 반 정도로 한번 줄여보는 거. 그래서 여기서 핵심을 건져내 보는 거.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지금 뭐 오늘 뭐 얼굴도 조금 보기가 좀 이동 중이시라 그렇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네, 이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그또 다음 주에 읽어야 할 그 스토아 철학에 대한 몇 페이지 제가 이렇게 톡으로 알려드릴 테니까 그거 한번 읽어보시고 또 다음 주에는 제가 또 이렇게 간단하게 발제하고 쓰신 글 관련해 가지고 또 이렇게 말씀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네, 얼굴을 보고 편안하게 말씀을 드리면 조금 더 네, 디테일하게 말씀을 좀 더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하신 것만으로도 근데 분명히 엄청나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소장님.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네, 종료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